세 번째는 욕구입니다. 대화를 할 때 욕구를 말씀하시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앞에서 우리가 기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사실 이 기분은, 이 느낌 밑에는 어떤 욕구가 좌절돼서 그렇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느낌 밑에 있는 욕구에 대해서 내가 진짜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였던 건지,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게 뭐였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이 욕구를 표현하는 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너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너가 했을 때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 왜냐면 너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노력했는지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에는 먼저 마음이 아팠다라는 이 느낌을, 기분을 말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된 거였는지, 그 느낌에 대한 욕구도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의 욕구가 뭐였냐면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거니까 마음이 아팠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을 해준다는 거죠. 약간 쉬운 예로서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이 늦어서 상대가 화가 났다고 쳐보면, 그 화난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네가 30분이나 늦어서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 왜냐면 네가 지금 이만큼 늦었다는 건 우리의 시간을 뭘 덜 소중하게 여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나와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불일치를 전달하라는, 이렇게. 네, 그렇기도 하고 이 예시에서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분 만약에 맞춰서 왔으면 친구들이랑 30분 더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나는 30분 동안 더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고 싶었던 그 마음, 그 욕구가 있었는데 그게 30분 더 늦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구에 대해서 채워지지 못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바랬던 거는 30분이라도 더 재밌게 놀고 즐겁게 놀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좀 섭섭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내가 바랬던 거, 기대했던 거, 그 욕구를 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욕구라는 단어를 써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가 그럼 바라는 게 뭔지, 욕구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공식 같은 걸 말씀드려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분, 느낌, 이거랑 이 욕구랑 굉장히 밀접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연결해서 말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령 나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낀다. 이 공식이요.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이럴 수 있겠죠. 상사가 부하한테 좀 불만이 생겼어요. 근데 부하가 문서 처리를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사가 화가 났어요. 상사가 너 왜 대충 이딴 식으로 해와?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겠죠. 상사가 나는 우리 회사가 되게 전문가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 이런 인상을 주고 싶기 때문에 너가 작성해온 이 문서에 오타가 있으면 화가 난다. 앞에서는 내가 원했던 게 뭐였죠?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느낌, 기분을 말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원하는 그 측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자유로움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데 누가 임의적으로 막 선택을 하거나 이럴 때 되게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자유에 대한 우리의 욕구나 바램,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 그것도 우리가 중요한 욕구일 수 있겠죠. 혹은 내가 즐거운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하나의 욕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먹는 거라든지 건강, 또 성적인 것, 이런 것들도 내가 바라는 것, 욕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할 때 부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방금 전에 저희가 욕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긍정적인 행동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방점은 행동이에요, 행동.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부가 있다고 쳐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좀 자유를 줬으면 좋겠어. 이것도 하나의 부탁이 될 수 있잖아요.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돼버려요. 자유가 뭔데?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고 듣는 사람도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뭘 하든지 남편이 좋아하고 웃으면서 말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시작이 관찰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관찰된 상황, 행동, 상대방의 말, 표현 이런 것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불쾌감이 유발된 거니까 그 부탁을 할 때도 처음에 관찰된 것 그리고 내 기대, 불일치 요거를 떠올리면서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 방금 말씀하신 예시에서 내가 말할 때마다 오늘 뭐 10번이면 10번 다 부정적인 표정으로 말투로 얘기해서 내가 기분이 너무 상했다. 그리고 내가 자유롭지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말할 때 10번 중에 5번 정도는 좀 웃으면서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원자님 얘기가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말씀해주신 게 사실 이제 실행하기 좀 힘들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남편이 좋아라고 말한다는 게 예스맨도 아니고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으로 뭐 하루에 3번 정도는 좋다고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실천 가능하니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신한나님 말했던 부분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처음에 관찰했던 것이랑 같이 연결해보는 것, 떠올려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불만스러웠던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관찰했던 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원하는지를 부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진짜 싸울 때 자주 반복되는 패턴이 상대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라고 했는데 내가 화내놓고 나도 사실 내가 뭘 바라는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치료할 때 저희가 뭐 자기주장 기법 이런 것도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를 말하게끔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욕구를 좀 돌아볼 수 있고 상대방도 더 오해가 깊어지지 않을 수 있고 편리한 기술. 맞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연인 관계든 뭐 친구 관계든 뭐 이런 말들 종종 쓸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내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 좀 얼마나 어떻게 종종 하기도 하잖아요. 잘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름의 방식대로 맞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한테 자주 오늘 어땠는지 물어봐줬으면 좋겠어 라든지 이게 나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또 아니면 뭐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봐줬으면 좋겠어.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하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말하기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그래야 상대방이 또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극단적인 케이스가 떠오르죠. 네. 이렇게 말했는데 매일 오늘 어땠어? 오늘 어땠어? 오늘 어땠어? 하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사실 다시 그런 또 비폭력적으로 내 기대했던 것과 불일치를 그렇죠. 말을 해야지. 그렇죠. 내가 나는- 기대했던 건 이런 거였는데 네가 매일같이 하루 몇 번이고 그렇게 말하는 게 답답함을 일으켰어. 앞으로는 하루 3번을 뭐 물어봐주되 다른 말도 좀 섞어줘. 너무 통제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대화가 다 이런 식으로 되기는 네.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비폭력 대화로 4가지 단계를 좀 해서 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예시를 해서 그렇지 맞아요. 내가 기대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 내가 기대했던 건 조금 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아쉽네. 이렇게 맞아요. 하면은 네, 말해볼 수 충분히 있죠. 공감한 맞아요. 한편으로 염려되는 거는 저희가 너무 그 횟수라든지 이런 거에 또 맞아. 너무 집착을 하게 되다 보면 이런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맞아. 있어서 예시의 예시죠. 극단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약간 이런 장난기로 그죠? 장난. 이런 4가지 요소들도 너무 이걸 한 군데 다 유기적으로 사용하겠다기보다는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각각의 어떤 상황에서들도 쓸 수 있으니까 왜냐면 각각 요소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좀 괜찮죠. 뭐든지 완벽하게 생각해서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되게 하는 것들이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상황에서는 상대방도 그렇게 얘기해줘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한 것처럼 너의 기분이라든지 너의 생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좀 더 대화가 잘 맞아요. 될것 같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계속 부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부탁을 해라.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부탁이랑 강요를 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달라.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상대가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또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부탁이 되는 거죠. 이 대화법이 비폭력 대화인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걸 단순히 요구하는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상대도 똑같이 나한테 관찰한 걸 기반으로 욕구를 말하고 부탁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폭력적일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제 깊게 알아가고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가고 그러니까 대화가 단순히 표면적으로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대화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관찰한 바를 객관적인 관찰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느낌, 기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내가 원하는 것,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부탁하는 것, 이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나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관계에서 대화를 이루어졌을 때 이 4가지 측면을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또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원하는 게 있는지를 들어볼 수 있고 물어봐 주는 것, 이러한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좀 어떠셨어요? 오늘 이야기 나눴던 거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적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과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진짜 뭐가 다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뭐 친구 관계나 뭐 연인 관계나 엄마한테라도 우리는 언제나 늘 대화를 하잖아요.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좀 더 비폭력적인 대화를 해야겠다.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말하는 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좀 우리 대인관계에서 위대했는지를 생각해보게 됐는데 약속 장소를 잡을 때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기분이 상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배려하면서 또 서운함을 느끼거나 근데 저희가 그걸 다 말하진 않잖아요. 정말 약속 장소 하나 잡는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서로 오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많은 서로의 오해를 끌어안고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꺼내놓고 얘기를 계속 해봐야겠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처음이 비록 폭력적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얘기를 지속해나가다 보면 어디가 비폭력적인 대화의 지점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자신감을 갖고 대화를 시작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날의 나의 대화 방식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뭐 카톡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대화 되게 많이 하고요. 한번 좀 이야기 많이 나누는 친구나 그런 방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객관적인 관찰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 느낌은 얼마나 내가 또 말해봤는지 내가 바랬던 기대, 욕구는 얼마나 말했고 부탁은 내가 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돌이켜보고 이런 부분 좀 고쳐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또 한번 그 방에서 또 시도를 해보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저는 이 대화법을 오늘 알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느꼈던 게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알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고 사실 이런 대화법이 잘 적용이 된다면 관계가 지속될수록 서로에 대해서 데이터가 쌓여서 좀 더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이 느끼는 욕구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욕구도 생각을 하고 나의 욕구도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잘 적용을 해보면 더 이 사람이 긴 시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분명히 나의 욕구라든지 부탁들이 또 중요하지만 나와 똑같이 상대방도 어떤 감정의 주체로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더 이런 비폭력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중요한 주제였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